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경기도 의정연수원 유치전에서 가평군이 왜 고배를 마셨는지 그 이유를 분석한 여러 글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평군이 사실 입지 조건도 괜찮았고 심지어 도의원 설문조사에서도 꽤 선호도가 높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결과는 연천군으로 갔단 말이죠. 이 자료들을 보면서 가평군이 가진 어떤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기회를 놓치는 건지 그 속사정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자료들을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바로 협력도제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행정, 그러니까 집행부랑 군의회, 그리고 지역 정치권, 이른바 민관정, 이 파트너십이 좀 제대로 안 돌아갔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지역 발전을 끌고 가야 할 주체들인데, 뭐랄까, 서로 발목을 잡거나 엇박자를 내거나 그랬다는 거죠. 심지어 유치 실패하고 나서는 서로 네 탓이다 이런 공방까지 있었다고 하니 좀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봐야 할 게, 이게 단순히 소통이 부족했다, 이걸 넘어서는 문제라는 거예요. 더 깊은 문제가 있다. 네. 그 자료에 보면 최종 선정된 연천군 같은 경우는요. 일찌감치 군수, 의회, 주민들 다 참여하는 민관 협력 추진위 이걸 딱 꾸렸어요. 미리 준비를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선거 캠프처럼 하나로 딱 뭉쳐서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가평군은 어땠냐 하면 관련 위원회 만든 것도 공모 마감 거의 직전에야 만들고 너무 늦었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현장 실사 같은 거 할 때도 의회가 좀 소극적이었다. 일부 의원만 참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전략적인 준비나 실행력 여기서 차이가 확 벌어진 거죠. 그 민관정 협력이라는 게 그냥 구호에만 그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딱 그 지점입니다. 연천하고 비교해보니까 정말 뭐가 문제였는지 확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더 답답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자료 보니까 각형군이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전에서 벌써 여러 번 실패했고 그 공공의료원 유치 때도 잘 안 됐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꾸 실패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실망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박탈감 이런 게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렇죠. 클 수밖에 없죠. 이게 그냥 운이 없거나 협력이 좀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문제를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더 큰 틀이라면요? 가평구는 일단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온갖 규제에 다 묶여 있어요. 예를 들면 수도권 정비기획법 이것 때문에 개발이 좀 어렵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규제도 있고요. 네, 규제가 많죠. 근데 문제는 이런 규제를 받으면서도 정작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지원을 받는 접경지역 지정에서는 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혜택은 못 받고 규제만 받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중족쇄에 묶여있는 셈이죠. 인구는 계속 줄고 지역은 점점 낙후되는데 개발은 어렵고 지원도 없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와,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정연수원 같은 시설 유치는 그냥 건물 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쩌면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던 거죠. 돌파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군요. 네, 기대가 엄청 컸겠죠. 그러니까 또다시 내부의 어떤 발목 잡기나 전략 부족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주는 그 좌절감, 이게 훨씬 더 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배경까지 알고 나니까 이게 단순히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당신께서 이 상황을 보실 때 핵심은 이거겠네요. 겉으로는 서로 책임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밑에는 가평군 내부에 오랫동안 쌓여온 어떤 협력 시스템의 부재, 전략 부족 문제가 있고 네, 고질적인 문제죠. 이게 또 수도권 규제 같은 외부적인 불리함하고 맞물리면서 자꾸만 실패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관건은 그거예요. 행정, 의회, 정치권,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진짜 위기다. 이 공감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힘을 합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위원회 하나 만들고 회의 몇 건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그걸 넘어서서 공동의 목표를 딱 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실행력, 이게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죠. 특히 가평군처럼 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문제를 자꾸 개인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바꿀까?
이걸 고민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평군 사례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잠재력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부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또 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교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와 어떤 소외감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내려면요. 가평군 같은 지역에 단순히 우리 협력합시다 이런 구호를 넘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좀 혁신적인 민관 정 협력 모델이 필요할까요?